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종료되는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이번 7월 FOMC를 금리 인상의 정점으로 보고 이후에는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또 늦어도 내년 6월쯤에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인데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에 이 7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죠. 유력하죠. 뭐 지금 9시니까 한 2시간 정도? 네. 2시간 정도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이변이 없는 한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달 초에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될 때만 해도 1.00%포인트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을 밟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9%가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여러 다른 지표들 뭐 6월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또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심리 지수 등이 발표되면서 0.75%포인트만 올려도 괜찮겠다 하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역시 1%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0.75%포인트 올리는 것 같고요. 오늘 주식시장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나스닥 큰 폭의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고 S&P 500과 다우존스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그 0.7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도 상당히 지금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해서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죠. 채권 시장에서 지금 그런 예상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올해 말까지 로 끝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고요. 물론 아주 정확하게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내년 6월 정도 2023년 6월 정도면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쪽으로 통화정책의 전환을 연방준비제도가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미국의 국내 경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뭐 국제 유가 이런 글로벌 변수까지 이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변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만 지금과 비슷하다면 더 이상의 돌발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 중반 정도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그 3월에 0.25% 처음으로 올리고 나서 이제 5월, 6월 그 이번 이제 오늘 7월까지 0.5%포인트, 0.75%포인트 또 예상대로 0.7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3연속으로 지금 굉장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40여 년 만에 그 최고치인 9.1%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워낙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두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씩 하는 게 정상적인 수준인데 한 번에 0.5 심지어 0.75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금리를 지금 2% 정도로 지금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금리를 급속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지출이 감소가 되고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도 결국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9% 이상 가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가 초반에 오는 기미가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경기 침체가 심해지기 전에 잡을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경기 침체가 또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올인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심화될 것이냐, 올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와치하면서 결국 적정한 시점에 가서는 금리를 다시 끌어내리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되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는 것을 또 막는 것. 여기에 지금 연준이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사이에 두고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뭐 이걸 적절하게 조절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상에 올인한다고 하지만 말은 예.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금리 인상에 올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도 되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조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1.55%에서 1.75% 사이입니다. 오늘 예상대로 0.75%포인트 올리면 2.25%에서 2.5% 사이가 이제 되는 거죠. 올해 FOMC 정례회의가 이제 7월이 끝나면 9월과 11월, 12월 이제 올해 3번 남습니다. 9월의 경우에 지금 대체적인 예상은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예상은 0.75%보다는 좀 폭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 0.5%포인트 정도. 그러면 두 번 연속 0.75%포인트 인상보다 조금 인상폭을 이제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11월과 12월에 가면 이제 0.25%포인트씩 인상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인상폭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인상은 하되 인상폭을 점점 낮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기준금리가 한 3.5% 안팎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정도에서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내년 초부터는 금리 동결로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그러다가 상황이 괜찮다 싶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스트리트 저널 예측대로 내년 한 6월 정도부터는 금리를 이제 내리는 인하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되면 금리 인하에 나선다는 거고요. 그 시기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하는 거는 한 내년 6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그게 처음에 이런 예상이 특히 채권 시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럴까요? 그건 좀 이유가 있어요. 그 연방준비제도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시중금리 기준물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연방준비제도가 실제로 통제하는 기준금리인 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가 1.5에서 1.75%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거의 지금 2배 정도 높은 수준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이 인플레이션 고비제기 목표 달성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이렇게 0.5, 0.75 이렇게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채권 시장에도 무리가 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도 위축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중반부터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간다고 한다면 내년 중반부터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필요 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빠르게 인하로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가 네. 있는 거죠. 예. 3월에 0.25%포인트 올렸고 5월에 0.5% 올렸고 6월에 0.75%포인트 올렸고 이제 이달에도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이고 그럼 네 번의 FOMC에서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예. 단숨에 2.25%포인트까지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0.25%포인트 인상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이었다면 4번 0.25%포인트씩 올렸다 그러면 1%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지금 2.25%포인트가 오른 거니까 4번의 FOMC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2배 이상 올린 겁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끌어올렸어요. 그만큼 40여 년 만에 최고라는 그 인플레이션 9.1%를 의식해서 이렇게 단행을 했던 건데 워낙에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인상했기 때문에 인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은 막 0.5%포인트, 0.75%포인트 하고 내릴 때는 뭐 0.25%씩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급하게 올렸으니까 내리는 것도 급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보이면 물가는 내려가는데 반면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뭐 동결을 한다거나 조금씩 내린다거나 이러다 보면 경기 침체가 확 오면서 그걸 잡을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실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경기 침체만큼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준도 이번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아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무리수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역시 좀 강하게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예측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네. 이제는 또 경기 침체를 또 막기 네. 위해서 급격하게 내린다 이 얘기네요. 네, 바로 그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지금 올렸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리니까 지금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소비 지출이 감소가 되고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고 뭐 대기업에서 지금 벌써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원들을 뭐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또 있는 직원 중에서도 일부를 내보낸다거나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금리를 급격히 올리게 되면 정말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는 좀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언제쯤 금리를 또 내려야 되는지 그런 점을 연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할 때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리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올려야 조금씩 올려야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가장 좋은 건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에 무리를 주는 걸 알면서도 급격히 올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계속 극단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뭐 100% 확실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로 들어가게 되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는 뭐 지금 시장도 그렇고 주요 언론사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거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예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예전의 케이스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지금도 이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연방준비제도는 예전에도 수차례 금리를 올린 뒤에 1년도 안 돼서 금리 인하에 나선 적이 있어요. 가장 최근 사례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었던 지난 2019년입니다. 그 전에 2018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그 이듬해인 2019년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바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한 6개월 만에 바로 낮춰버렸어요. 그런 점이 있고 또 199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995년 2월까지 금리를 올렸고 5개월 뒤인 7월에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도 그렇고 5월이 될 때까지도 금리 인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때는 계속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당분간 고금리가 계속 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 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과거의 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계속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연준은 이미 언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지금 이걸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하면서 결국 5개월, 6개월 안에 금리 인하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는 건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차원. 더군다나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9%가 넘게 이렇게 커진 데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연준의 원저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다 무시했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금방 괜찮아질 것이다. 결국 그러다가 이렇게 8% 9%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놓친 게 큰 지금 그 실책이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까지 또 대응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심각한 경기 침체로 오게 만든다면 연준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아마 경기 침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주의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좀 세심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매파들도 강경파들도 금리 인상을 좀 폭을 줄여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어느 정도 좀 좋은 하락세로 들어가는 이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